낮 기온이 대부분 영하에 머무는 등 한파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올라 추위가 누그러지겠고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흘 동안 쏟아진 눈 폭탄으로 일부 마을이 고립되고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과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가 통합을 결정하면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컨벤션 센터 건립 사업 무산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재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눈은 모두 그쳤지만 오늘도 매서운 한파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점차 올라 추위가 누그러지겠고 목요일부터는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하얀 눈이 꽁꽁 얼어붙은 산책로를 시민들이 조심스럽게 오갑니다. 목도리를 두르고 털모자와 마스크까지 썼지만 추위는 여전히 매섭습니다. 꽁꽁 싸맸어요. 지금 내이 다 입고 귀마개 하고 목도리 하고 모자 쓰고 장갑 끼고 뭐 완전 무장했는데도 콧물이 자꾸 나오네. 오전에 눈은 모두 그쳤지만 오늘도 매서운 한파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임실이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영하 20.3도까지 떨어지는 등 대부분 영하 15도를 밑돌았습니다. 한파주의보는 해제됐지만 한낮에도 군산 영하 4.5도, 전주 영하 2.1도 등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올겨울이 이렇게 추운 줄 모르고 지내다가 최근에 와서 매서운 추위가 불어닥치니까 많이 웅크러드네요. 서해안에는 오늘 밤과 내일 아침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지만 낮부터는 영상권을 되찾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기온이 오르다가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사흘 동안 전북엔 최고 40cm에 가까운 눈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정읍에선 마을이 고립되고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여 가구가 사는 산골 마을이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하루 2차례 다니던 버스가 끊기면서 주민들은 꼼짝없이 고립됐습니다. 한파까지 겹치면서 수도관이 얼어붙어 계곡물을 길어다 마시고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죠. 지금 못 나오고 그런 게. 나갈 때도 못 나오고 갇혀가지고만 있는 것인 게 아주 복잡해요. 눈이 치워지지 않은 곳들은 한 걸음조차 내딛기 힘들 정도로 이처럼 아직도 많은 눈들이 쌓여 있습니다. 지난주 일부 주민들이 외부로 빠져나가 마을은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많이 추워지고 한다니까 하면은 혼자 계신 뭐 할머니들할지 나이 드신 분들은 아들 딸 집으로 며칠씩 이렇게 다녀오시기도 하고 그래요. 비닐하우스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수확을 앞둔 시금치는 물론 싹이 올라온 상추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지금 너무나도 답답하죠. 뭐 어떠라는 생각도 없고 어떻게 복구를 해야 할지 농사를 그만 지어야 할지 모르는 것이죠. 군산과 부안에서는 염소와 개를 키우는 축사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우지직 가면서 순간적으로 내려오더라고요. 제가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 순간에 그냥 막. 이번 폭설로 전북에서는 비닐하우스 21동과 축사 2곳이 무너졌습니다. 부안 등 해상에서는 어선 한 척이 떠내려가고 2척이 침수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여객선과 항공기 운항은 전면 중단됐고 내장산 등 주요 국립공원 출입도 통제됐습니다. 그동안 내장산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었는데 이틀 동안에 40cm가 넘는 누적 세설량으로 인해서 탐방객 안전을 위해 당분간 통제할 예정입니다. 기록적인 폭설의 한파까지 겹치면서 시군별로 집계가 끝나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지난 주말 폭설과 한파로 정읍과 순창, 부안 등 6개 시군에서 비닐하우스 21개 동과 축사 2곳이 무너지거나 파손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수도 계량기 270개가 동파됐고 주택 수도관 14곳이 얼어붙었습니다. 전라북도는 경북에서 제설장비 7대를 지원받고 군인과 경찰 120여 명을 동원해 쌓인 눈을 치우고 피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과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가 통합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세력이 영입에 힘을 써온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과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압승을 막기 위해 통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인을 위한 통합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통합이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한다. 헌법적 가치와 민주개혁적 비전을 국민의당의 정강정책에 명확히 담기로 한다. 국민회의는 지난 9일 전북도당을 창당했고 국민의당은 내일 전북도당을 창당할 계획입니다. 두 세력의 예비 후보자들이 많아 치열한 당내 경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국민의당과 국민회의가 영입에 공을 들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행보도 주목됩니다. 지난해 재보궐선거 낙선 이후 고향인 순창에 머물던 정 전 장관은 오늘 전주에서 여성 경영인들을 상대로 전북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라는 특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 재개와 국민의당 합류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정배 의원과 박주선 의원이 정동영 전 장관까지 포함하는 3자 연대를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혀 정 전 장관의 정계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곧 저의 진로와 거취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과 국민회의의 통합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펼칠 호남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게 됐습니다. JTB 뉴스 김철음입니다. 전북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11석에서 10석으로 한 석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4월 총선의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를 7석 많은 253석으로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는 47석으로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치는 전북의 5개 선거구가 4개로 줄어 새로운 선거구는 정읍 고창과 김제 부안, 그리고 완주 무주 진안 장수와 남원 순창 임실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는 오는 29일 임시회를 열어 최종 선거구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총선 정책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해임 촉구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주 더민주 총선기획단장은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추진하는 문형표 이사장의 해임 촉구 결의안을 오는 6월쯤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의 전북 공약으로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통한 국제금융도시 조성과 탄소산업 중심 도시 건설, 그리고 새만금의 뒤를 잇는 대형 국책사업 발굴을 발표했습니다. 2023 세계 잼버리 대회의 새만금 유치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여야 의원 5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차원에서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를 적극 지지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든 국가기관이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이 무산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했습니다. 송화진 도지사와의 갈등은 없었다면서 재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기 등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가 종합 경기장을 지으려는 컨벤션 센터는 전라북도가 대체 경기장 건립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이미 받은 70억 원 등 국가 예산 295억 원은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김승수 시장이 전라북도를 설득하지 못하고 불신을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공개 사과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이견은 있었지만 전라북도가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았거나 송화진 도지사와의 갈등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주시 행정의 수장인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 현재 상황에서 도를 탓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컨벤션 센터는 전주 발전에 꼭 필요한 만큼 민간 자본 유치 방안을 포함해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건립 시기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떤 시의 행정력을 총집중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립 장소로 현 경기장 외에 혁신도시 등 다른 곳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한방직 개발과 연계한다는 설은 사실이라면 시장직을 내놓겠다면서 일축했습니다. 김승수 시장은 현 경기장의 소유권은 전주시에 넘어왔다면서 시민 공원화 계획을 본격 추진하고 대체 경기장은 약속대로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는 2013년 1월 종합경기장 개발을 협약한 롯데쇼핑에 협약 해지를 오늘 공식 통보해 롯데쇼핑이 법적 대응에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시가 저소득층 고령자와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330명을 모집합니다. 전세 임대주택은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으로 임대기간은 최초 2년에 9차례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모집기간은 오는 27일부터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지원하면 됩니다. 지난주부터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추위가 이어질 때 술을 마시거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저체온증이나 동상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한 생활 송창균 기자입니다. 지난주 초부터 시작된 강추위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영하권을 맴도는 추운 날씨에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절로 몸이 움츠려듭니다. 춥다니까요. 나 다른 때하고 비교해서 겁나게 추워요. 다른 년에, 작년에, 재작년에 이런 때 비해 지금 추워요. 추운 환경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저체온증과 동상 같은 한랭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대상은 술을 마시거나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올겨울 발생한 저체온증 환자 154명을 분석했더니 술을 마신 사람의 비율이 무려 47%였습니다.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올라 추위를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저체온증 환자의 30%는 몸의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 질환자였습니다. 떨림과 청색증 등 저체온증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곧바로 119에 연락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저체온증에 빠진 환자를 발견 시에는 따뜻한 환경으로 옮기고 보온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곳에 환자를 옮긴 후에 바로 119에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손발에 동상이 생겼다면 따뜻한 물에 녹이는 게 좋습니다. 따뜻한 물, 보통 40에서 42도씨의 불에 약 20에서 30분 정도 온기가 돌아올 때까지 담그도록 합니다. 저체온증과 동상은 빠르게 치료하면 특별한 후유증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발빠른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설을 앞두고 전북에서 생산한 우수 상품을 판매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5일까지 롯데백화점 전주점과 다음 달 15일까지 전주역 광장에서 설맞이 우수기업 상품 특별전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도지사 인증 상품을 비롯한 우수 상품 150여 가지를 시중보다 최고 20% 싸게 판매합니다. 정부가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새만금과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본격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주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잇따라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고 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지와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투자 환경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중국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꾸준히 늘리고 있어 새만금과 국가식품 클러스터에서도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북대병원이 군산분원의 새 건립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전북대병원은 지난 22일 군산분원 건립위원회를 열고 9개 후보지 가운데 환경성과 경제성, 접근성 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한 곳을 선정해 군산시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대병원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다시 밟을 계획입니다. 새만금 환경청은 지난해 11월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 예정지인 백석제 환경영향평가서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에 대한 보존 방안이 미흡하다며 되돌려보냈습니다.
지난해 주택시장 회복세를 타고 인허가, 착공, 분양 물량이 모두 지역 평균을 크게 웃돈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년 동안 전북의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은 22,552채로 1년 전보다 64%, 착공 물량은 18,735채로 51% 늘어나는 등 증가율이 지역 평균보다 30% 이상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 분양 물량도 1년 전보다 4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경원 기자입니다. 현행 국회 선진화법에선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안 처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부의되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의 핵심은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지금보다 쉽고 빠르게 만드는 겁니다. 제적의원 60%의 찬성을 과반수로 낮추고 심사 시한도 330일에서 75일로 크게 줄이는 내용입니다. 법안이 법사위로 건너간 뒤 90일이 지나면 찬반 표결 없이 본회의로 직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19대 국회 내에 반드시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20대 국회까지 식물 국회의 족쇄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정 의장 중재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자치안과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했습니다. 정 의장은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합류설을 일축하고 총선 불출마도 선언했습니다.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 국회의장을 더 이상 흔들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정 의장과 함께 국민의당 영입설이 돌았던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도 아예 정치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